경북도와 안동시가 바이오와 백신을 미래 먹거리로 꼽으며 백신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립경북대는 말레이시아 연구진과의 교류를 통해 백신 산업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농어촌 7개 지자체에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 봉화군 의회가 시범 사업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맞춰 기존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추진단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무수한 사망자를 낳은 신종플루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몇 차례의 감염병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죠. 백신 인력 양성을 토대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국립경북대가 백신 심포지엄을 열고 학술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바이오 백신 산단의 탄탄한 구축과 인력 유입이 원활히 이뤄지면 안동이 백신의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와 백신을 꼽고 있는 경북도와 안동시. 현재 안동에 있는 바이오 산업단지에는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동물실증실험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연구와 실험,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관과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인력. 백신 산업 전문 인재 양성을 토대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국립경북대는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국내 해외 인턴십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산업 현장을 또 연구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6일 안동에서 열린 국제 백신 심포지엄. 이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 감염병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성과들이 공유됐습니다. 국립경북대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한 말레이시아 교수진과 공동 연구 결과를 활용하며 백신 연구와 관련 인력 양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열대 감염병을 연구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어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나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폭넓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와 임상, 상용화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안동의 바이오 산업단지. 경북도는 지난해 안동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데 이어 우수 인력까지 유입되면 안동이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심포지엄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경북대학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안동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새로운 유니콘 백신 업체가 나올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의대 유치로 백신 전문 인력에 의료 연구 인력까지 더해지면 지역 산업 발전은 물론 의료 공백까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7곳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모에 총 49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이 가운데 7곳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봉화군 의회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체로 시범사업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을 미니 인터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열린 봉화군 의회 임시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를 늘려야 한다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대표로 발의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체로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정부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69개 군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그중 12곳만 1차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는 7곳만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탈락한 지자체들도 이미 제도적 기반과 행정 준비, 주민 공감대 형성까지 충분히 갖췄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제외된 것은 형평성과 대표성 면에서 아쉽고 정책 실현의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12개 군 전역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또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도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정해진 것처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7개 지자체에만 먼저 지급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게 되면 주변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인구 이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머물면 농촌 전체의 균형 발전이 깨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농어촌 소멸 위기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만의 시범 사업이 아니라 모든 농어촌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정책을 검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에게 시범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별 여건과 정책 효과를 폭넓게 비교,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농어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방 재정의 한계를 고려해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희 봉화군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고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TK 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광역협력 담당관을 광역행정담당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단에 공항재정과를 신설합니다.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 ABB 산업과는 AI 정책과로 바꿀 계획입니다. 신공항 이주 대책 관련 업무는 신공항 건설국으로, 군부대 후적지 개발 관련 업무는 군사시설 이전 정책관으로 이관됩니다. 조직 개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초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5,000리터 용량의 대형 헬기 2대를 임차해 운영합니다. 이들 헬기는 상악지형이 넓게 분포돼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봉화군 유곡리와 인구 밀집 지역 안동시 풍천면에 각각 배치됐습니다. 경북소방은 대형 헬기 2대가 인명구조와 해상 비행 능력도 갖춰 울릉도 등 원거리 재난에도 긴급 출동이 가능하고 소방용 디지털 무전기와 통합 지휘 시스템을 탑재해 지상 진화대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경주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어촌 회복형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의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어촌을 경제와 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해양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태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대본항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재해 안전성과 어업 활동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부소방서가 6일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시민 안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을 비롯해 김재호 남성의용소방대장 등 내빈과 소방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소방의 날을 맞아 동부소방서는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개인 부문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초기 화재 진압에 기여한 시민 등 30여 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대구광역시장, 동부소방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LG 헬로비전 대구방송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은 소방의 본질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며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년 우리 소방의 날은 우리 반세기 동안 신천 구도심에 위치했던 신천동 시대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또 자존감을 한층 높인 이런 신청사에서 맡게 되니까 더욱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천군청 양궁팀 소속 김재덕, 장지호 선수가 내년도 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예천 진호 양궁장에서 열린 2026년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리커브 남자부에서 김재덕 선수는 2위, 장지호 선수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는 최종 선발전에 참가할 20명의 예비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특히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자격을 얻어 동계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3차 최종 선발전은 내년 3월에 치러집니다. 영주시에서 2025년 경북 동북지방 행정협력회 정기회가 열렸습니다. 5일 영주 흥미세상에서 열린 회의에는 영주시와 영양군, 봉화군 등 4개 시군의 단체장과 실무위원이 참석해 공동협력사업과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2차례 실무회의를 열고 관광지와 농특산품의 공동홍보 기반 구축 등 3건의 공동협력사업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조기 확정 등 총 4건의 공동건의 안건을 발굴했습니다. 정기회에서는 과제의 실질적 추진 방안과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최종 채택된 공동 건의물을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골든신라 XR 모빌리티 버스의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XR 모빌리티 버스는 버스 안에서 신라 왕경의 문화를 가상현실로 체험하며 주요 유적지를 이동하는 콘텐츠로 지난달 22일 첫 공개 당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버스는 하루 3회 운행되며 누구나 경주로 온 앱 또는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가 6일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단풍 관광 시기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등산객 대상 산불 예방 실천 서약 캠페인, 산불 예방 홍보물 배부, 주황산 탐방로 환경 정화를 진행했습니다. 경북도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입산자 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